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12페이지로 가시면은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제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탄력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탄력도를 얘기하고 또 탄력성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 관계를 본다면은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요. 영향을 받는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 그래서 이제 받는 게 종속 변수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영향을 주는 게 아까 가격만 있었어요. 수요량이 가격 이해도 있었어요. 이해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량을 어떻게 이제 변하게 하는 그 탄력도에 따라서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겁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이제 찔러보는 거죠. 그럼 가격이 이제 많이 변화가 이제 이만큼 됐다는 것은 이제 조금밖에 안 했는데 반응을 이만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탄력성이 크죠. 그다음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밖에 했다는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변화를 이제 보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분수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분수가 위에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이제 분모라고 하고 위에를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던 엄마가 아이를 업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에 대한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자체는 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올라가요. 그럼 알고 싶은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갑니다.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극이 독립변수예요. 그 변화율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독립변수 1%가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퍼센트 변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밑에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갖고 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가격이 자극이라면 수요량이 반응이에요. 아까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죠. 그럼 아까 자극이 내려갔다 그랬죠? 자극이 이제 자극을 줘요. 가격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을 줘서 퍼센트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위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럼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A를 B로 나눈다. 그럼 B에 대한 A의 비율이에요. 그럼 이건 수요량에 대한 가격이에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에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거라고 되어 있죠? 가격에 대한,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했어요? 우하향했어요? 우하향했죠, 그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밑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박스 보시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가 있죠.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격이 비싸면 양을 줄이는 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반대 방향은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2라고 자체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폭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절대값이라는 거 배우셨죠? 배웠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다 플러스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2로 만들어주면서,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밑에 원래 가격에 대한 가격 변동분이 있고 원래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분이라는 걸 나타냈죠. 자, 이제 이걸 보는데, 자, 지금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분필이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얼마였다고요? 만약에 120원 올리면은 양을 줄이겠죠. 그러면 10개에서 8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본다면, 자, 지금 원래 가격이 그냥이었어요?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죠? 보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위에 보시면 가격 변화율입니까? 변동분입니까? 변동분이에요. 그럼 변동분이라는 자체는 100에서 120을 빼면 20개가 움직인 거죠? 그럼 20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20 올려서
그럼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수점으로 본다면 0.6이고 100분율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변화율입니까? 따라서 변화율, 퍼센트, 20%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점이니까 100분율 하면 20%가 되겠죠? 그럼 20%가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원래에 대한 양을 볼게요. 원래 양은 그냥입니까? 10개였으니까 10개가 내려가고 지금 2개만큼 변동을 한 거죠. 그럼 몇 개만큼 줄어들었어요? 2개만큼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개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것도 0.2가 되니까 20%가 된다는 거죠. 그럼 20%만큼 감소를 했죠.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탄력성을 이제 오른쪽 박스를 잠깐 보시면은 메뉴의 탄력성 값이 이제 쭉 있으면서 중간 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이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다? 1.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13페이지는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양가로 2번에 우리가 세 번째 줄 하고 있어요. 그 생긴 게 이상하게 생긴 게 탄력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1인 건 뭐와 뭐가 같다는 거 읽어보세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1이 기준이면서 얘 변화와 얘 변화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가 기준이 된다는 게 단위 탄력적이거든요.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그러면 어떨까?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키도 크다, 작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70cm를 남자로 본다면 남자의 키가 110cm가 옛날에 한 5, 60년대는 작은 키였어요? 좀 큰 키였어요? 지금은요? 그럼 어떨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170을 넘어요. 그럼 저는 큰 키네요. 그럼 얼마가 기준이다? 120이 기준인 거죠. 그럼 얼마가 기준이 되는 거죠? 1이 기준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갈게요. 자,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탄력성을 본다면 아까 20%에서 20%였죠? 근데 만약에 20%에서 10%밖에 안 줄어들었대요. 탄력성이 작아요? 탄력성이 커요? 작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작다는 거죠. 있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잖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때 다시 가야 돼. 그다음에 20%, 20%. 똑같지? 이게 기준이라는 거야. 근데 이건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게 했어. 정말? 탄력적이다, 탄력적이 좀 작다. 작다는 표현을 써요. 맞나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0.5라는 숫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얼마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를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 쓴다? 비탄력적.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인데 만약에 40%가 줄어들었어. 어머나 반응을 더 했네? 비탄력, 탄력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탄력성 그냥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는 건 누르면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눌러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관리 좀 하세요. 자, 고탄력성 탁기라는 게 잡아당길수록 많이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탄력성이 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는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비탄력적,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20%를 반응했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럼 아예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탄력성이 적죠. 자,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 그럼 반응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 값이 아예 제로라는 거죠.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니까 많이 튀어나와야지 탄력적이죠. 그럼 책상을 눌러보세요. 책상은 나와야 안 나와?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를 증가시켰는데 무한대로 떨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럼 그냥입니까? 굉장히 반응을 한 거죠. 그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요. 무슨 탄력적? 완전 탄력적. 그래서 입살론 값이 무한대라는 뜻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갑니다. 들어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요게 탄력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탄력성이 그냥이에요, 1이에요. 그럼 1이 기준인가요? 그럼 이거는 단위 탄력적으로서 이 기준이라는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 된다는 거고, 자, 얘는 그냥입니까? 얘 탄력성이 지금 0.5라는 것은 그냥이에요, 1보다는 작아요. 작죠? 그렇죠?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 갔어요? 자, 이건 탄력성이 2라는 표현은 못 가요. 1보다 크죠? 그럼 얘가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크다는 거죠. 그럼 이건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얘는 반응을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무슨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완전히 반응을 했죠? 무한대라는 얘기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기준이 생기는 게 그래프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직각쌍곡선이라는 자체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각쌍곡선으로 이루어지는데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서 지금 만약에 여기 변이 같다면 여기 변화와 여기 변화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게 기준이 됩니까? 기준이 돼요. 그럼 그래프가 저게 기준이 된다는 거 이해 가셨어요? 그럼 그래프가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파르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반응이 적다는 거고, 완만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러면 자극은 틀리겠어요? 자극은 동일하겠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틀려요? 강의하는 자극은 같아요? 얘기 좀 해봐요. 강의하는 자극은 같죠? 내가 지금 자극을 주잖아. 자극은 틀리다 같다? 근데 개인적인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은 같지? 뭐가 달라? 다른 거야. 그러면 자극은 동일한 상태에서 반응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얘가 기준이 됩니까? 그럼 얘는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늘어나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늘어났죠?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입니다. 이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얘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반응을 못하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완전히 서 있어요. 그럼 서 있다는 자체는, 자, 서 있다는 자체는 가격에 대한 변화가 있다, 전혀 없다. 없다는 거거든요. 양이 아예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누워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수용소에 누워 있다는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도 무한적으로 변해서 벽을 뚫죠. 그럼 이건 그냥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수평이든 수준이든 그냥 수직이든 그냥입니까? 완전이라는 게 붙죠. 그러면 자 할게요. 얘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얘는요. 완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집에 가셔서 여기다가 비읍을 하나 적어오세요.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맞아요? 뭐 놀래고 그래. 자, 여기 이렇게 입셀론이니까 입셀론 이렇게 하고 탈이니까 탈인데 안 먹혀. 하지 말고 이거는 열심히. 서 있으면 뭐다? 완전 비. 누워 있으면 완전 탈.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입니까? 자극은 같습니까?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반응하고 싶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아직 느낌이 안 와요? 그러신 분들은 자, 들어볼게요. 자, 지금 만약에 지금 탄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라는 꼬마와 양이라는 꼬마가 누르쳐서 싸워요. 근데 얘가 한 대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런가요? 근데 얘가 3대를 때렸는데 얘가 5대를 때렸어. 그냥이야? 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맞죠? 근데 얘가 한 대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야? 완전 비탄력적이고
한 대 때렸는데 얘가 100대를 때려서 누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 무슨 탄력적이야? 완전 탄력적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똑같이 때리면 단위 탄력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럼 아까 제가 요 분모에 대한 분자라 그랬죠? 그럼 뭐에 대한 뭐의 탄력성이에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탄력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양가로 이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절대값을 써서 플러스로 고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탄력성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할게요. 천천히 갈게요. 탄력성이 제로라는 단어가 있죠. 제로라는 단어는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그럼 요거는 완전히 수직이 있죠. 그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1은 했었는데 두 번째 보시면 1보다 작죠? 자, 보세요. 자, 0.5라는 것은 그냥이요. 1보다는 작아요. 근데 0보다는 크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 그럼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에 대한 변화가 작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은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1보다 크다는 게 있죠? 그러면 2는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게 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작다, 크다. 크다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 입셀론이 무한대라는 게 있죠. 이거 무슨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완탄이라 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거 누워있습니까? 누워있죠. 그럼 완탄은 어떻을까? 가격 변화가 거의 없어도 수요량의 변화가 무한대라는 뜻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최근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을까? 다시 갈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그냥이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에요. 불변이죠.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작다, 작고. 단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가 같습니까? 같고.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이 거의 없어도 수요량의 변화가 무한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 지문을 고르라는 게 나와요. 최근의 경향.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래서 꼭 염두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밑에 그래프 수요에 대한 게 지금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13페이지 보시면은 그래프가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완전히 서 있으면 그냥입니까? 0입니까? 0. 누워있으면 무한대죠? 1이라는 게 이제 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둘 중에서 오른쪽에 A하고 B 중에서는 B가 완만하고 A가 가파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이 더 변화가 더 크다는 건 우리가 보다 장기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시기 좀 힘드시니까 그냥 그렇게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그렇게 한번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건 보세요.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도 있어요.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걸 또 배우시거든요. 그럼 소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가지고,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다른 재화의 가격인데,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나중에 1월 달에 한다 그냥 가세요. 가격 탄력성만 열심히 하세요. 그죠? 가격만 있다, 소득도 있다. 소득도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교차라는 자체는 이제 나중에, 교차 탄력성은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가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대체제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무슨 제? 대체제.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어요? 수요를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런가요? 그 대신 내가 빌라 수요를 늘릴 수도 있죠. 빌라 가격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체제라는 다른 재화 때문에 바뀌는 게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오늘은 가격 탄력성만 가져가세요. 물 탄력성만? 가격. 자, 탄력성이라는 건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럼 가격을 알고 싶습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것에 대한 그 그래프에 대해서 밑에 양을 보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얘기해 보세요. 얼마가 기준이죠, 숫자로? 1. 자, 0.5는 그냥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그럼 탄력성이 크다, 작다.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2는 1보다 크죠? 그럼 탄력성이 작다, 크다. 비탄력, 탄력.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B죠.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적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내가 강의하는 자극은 똑같죠? 여러분들 반응은요? 다르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그것이 수치로 본다면 얼마가 기준이고 1이 기준이고 그래프로는 요 단위 탄력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가지가 있다는 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근데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밑에 맨 밑에 가시면은 공급 양의 변화와 가격 변화가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뭐의 탄력성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를 공급으로만 고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똑같이 우리가 얘를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돼요?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밑에 오죠? 근데 위에는 무슨 양의 변화가 올라갈까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은 가격이 올라야 양을 늘리죠? 그럼 방향이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도 얼마가 기준이겠어요? 1. 그러면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그 다음에 일로 와보세요. 완전히 공급 곡선이 서 있어요. 그럼 무슨 비탈력적? 완전 비탈력적. 누워있으면요. 완전 탄력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를 본다면 그냥 이렇게 갈게요. 해도. 만약에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더니 20%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1입니까? 1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얘기해봐요.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하면은 양도 늘어나겠죠? 그럼 아까 틀린 거는 그냥입니까?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런가요? 그럼 플러스 값이니까 요게 만약에 10%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0.5가 됩니까? 그러면 1보다 작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증가한 거는 2는 탄력적이 되겠죠? 똑같아요. 근데 아직 얘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탄력도를 본다면, 자, 이게 서 있어요. 자, 우리가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과 양을 본다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게 기준이에요. 뭘 지나는 게 기준이다? 원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서 있는 게 90도죠. 요게 45도 각도죠. 그죠? 그럼 얘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1이 기준입니까? 1이 기준이죠. 맞나요? 그럼 얘보다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갑니다. 똑같아요.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반응이 다르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으면 똑같지만은 얘는 못 늘어났으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얘는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학교 다니실 때 기울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좀 달라요. 기울기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갑니다. 들어갈게요. 자, 어디다가 이제 필기해도 좋아요. 이건 야매니까 들어볼게요. 완전히 서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죠. 근데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수학적 개념에서 같다, 반대다, 반대예요. 자, 볼게요. 완전히 서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에요. 완전히 수평이면 뭐였어요? 완탄력이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파를 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보고 계셔요? 이렇게. 그럼 아까 서 있으면 그냥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어서 B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B. 자, 그 다음에 누워 있으면 뭐죠? 탄력적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탈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완전히 서 있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밑에가 양이라 그랬죠, 그죠? 양이 변화가 없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쪽으로 갈수록이요. 탄력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자, 갈게요. 야, 이건 그냥이야. 이게 서 있어. 서 있죠. 그럼 뭐다? B가 되고요. 자, 이걸 길게 누워있으면 짧아. 탈. 누워있죠, 그죠? 재밌게 가.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서 있으면 비, 누우면 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 들으셔서 서 있으면 뭐야? 누우면, 쓰면, 누우면. 박남정 씨 아세요? 춤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비타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하셨어요.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죠? 그럼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같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얘가 더 가파르다는 얘기죠.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크다. 크다는 얘기를 쓰죠. 근데 얘는 가파를수록 이 탄력적에 대한 양의 변화는 클까요? 양의 변화는 작아요. 작아요.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거든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탄력적으로 본다면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서 있으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기울기가 크다는 건 탄력성이 커요? 탄력성이 작아요? 작아서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누워있으면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한 걸 기울기가 작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건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은 크다는 뜻이죠.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힘드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건 알겠어, 이거는?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서 있으면 뭐야? 누우면, 서 있으면. 이건 같지? 근데 기울기에서 마시게 하는 거야. 기울기는 이게 키야, 키. 따라 키울기. 그럼 키가 크면 기울기가 크고, 키가 작으면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오죽 한번 했냐, 내가. 따라 키울기. 그러면 서 있으면 키가 크고 누우면 키가 작다는 거죠. 기울기가 틀어서 반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와 얘는 같다, 반대다. 반대하지만 나중에 이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반대인 거가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손 들어봐, 이게 손 들어봐.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입니까? 기울기가 어떻다? 크다는 얘기죠. 서 있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누우면 탄력적, 비탄력적. 야, 씨, 탈이라니까, 탈, 진짜. 환장원 내지만 탄력적이라니까. 그 누울수록 양의 변화는 많다는 거죠. 근데 서 있는 기울기는 작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반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다는 것은 가격폭이 크다는 거예요. 뭐의 폭이 크다? 가격폭이 크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본이 돼야지만 나중에 이게 갈 수 있어요. 뭐보다? 가격.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퍼지면 그냥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탄수화물 알아요? 탄수화물 풀면 그냥입니까? 많이 먹으면 옆으로 퍼집니까? 옆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퍼진다는 자체는 탄력적이라는 말을 뜻은 쓰고 싶고요. 맞습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가격폭이 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좀 잡으셔야 나중에 가격폭과 양의 폭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 가격폭이 큽니까? 크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할게. 편안하게 들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 있으면 뭐야? 비탄력적. 누우면? 서 있으면 키가 어떻게 돼? 그럼 기울기가 크죠? 근데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지금 기울기라는 건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까지 잡으셔야 나중에 기본서 갈 때 좋아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셨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용급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한 3-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수용급이 제일 어려운 게, 나중에 이제, 아직은 안 했지만, 아까 대체제라는 걸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려운데, 경기 변동은 나온다면 한 문제나 2문제밖에 안 나와요. 문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 경기가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면 부동산 경기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장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성장 추세가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일반 경기가 나와요? 부동산 경기가 나와요? 부동산 경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셨으니까 그거만 이제 가겠는데, 자, 일반 경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경기는 전반적인 경기를 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평균하는 게 일반 경기인데, 자, 들어보세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 경기 변동이 나오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겠어요? 근데 일반 경기는 부동산 경기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전반적 모든 시장을 다 합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부동산 시장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을까? 부동산 시장도 들어가고 주식 시장, 자 금융 시장, 뭐 의류 시장, 뭐 꽃 시장, 뭐 음식 시장, 관광 시장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전반적 총체적인 것을 평균을 내서 가중평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을까요? 나라마다 다를까요? 나라마다 다르죠. 이태리는 의류로 유명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와이는 관광으로 유명하죠. 근데 나라마다 틀려요. 그 나라의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에 가시면은 의류 사려면 어디 가시면 돼요. 남대문, 동대문 가면 되고 주식은 우리가 다 여의도에 있죠. 이런 거 틀립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건데, 자 갈게요. 자, 지금 이 변동이라는 것은요, 경기가 항상 호황이에요, 불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죠. 또 온다는 건 계속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보는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올라가는 건 제가 이렇게 눕혀놓을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경기가 안 변한다, 경기가 변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꼭대기점을 정점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정점. 저점을 찍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닥점 무슨 점이다? 저점이다. 저점이 돼서 우리가 평균 경기가 있고 이걸 가지고 4개의 국면으로 나눕니다. 4개의 국면으로. 경기가 좋은 것을 거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지만 호황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호황.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후퇴라는 게 옵니다. 후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불황이라고 그래요. 불황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회복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호황이 오죠? 그러면 여기 점점과 정점 사이를 따라서 주기. 무슨 주기가 온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기가 온다. 그 다음에 요 정점하고 저점의 사이 폭을 따라해봐요. 진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폭.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고 해요. 자,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그냥 일반 경기입니까? 일반 경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 경기는 이제 우리가 8에서 한 10년 정도 온다고 하는데 주기가 들어보세요. 자, 이 칠판 주기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일반 경기와 영향을 받겠죠? 같이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얘가 호황이면 기업들이 이 칠판 주기의 생산을 줄일까요? 생산을 늘릴까요? 고용이 창출되죠. 그럼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런 불황이 오게 되면 이제 생산을 늘릴까요? 재고가 쌓일까요? 고용이 늘어나요? 실업이 늘어나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반 경기가 중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다. 부동산 경기죠. 부동산도 일반 경기에 들어가지만 부동산을 따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기본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보통 건축 순환을 봐요. 무슨 순환? 건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건축에 대한 순환을 봅니다. 건축 경기. 그래서 이 건축 경기를 이제 봐가지고 보통 이제 용도가 우리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죠. 공장이 있다.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봐요. 자, 그래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살고 있는 게 다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공장이에요, 주거용이 많아요. 주거용이 차지한 비중이 많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중평균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가중평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가 한 17에서 18년이 온다는 자체는 일반 경기의 주기가 2배 정도 주기가 길어요. 몇 배 정도 길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 칠판 주기는요, 생산이 바로바로 생산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주택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정부 정책이, 아까 봐봐. 자, 아까 서울에 가격이 올라갔던 게 왜 그랬을까요? 공급이 부족했던 거죠. 얘기를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급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강남의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투기 수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니까 막 더 사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습니까? 갖가지 정책을 썼으니 안 되잖아요. 근데 치는 게 뭡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까? 공급을 늘리려고 하죠. 맞나요? 근데 공급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정부에 대한 그 착오가 공급은 바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칠판주기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그럼 일반 경기는 이렇게 움직여요. 일반 경기는. 근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려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정점에 도달한 시차가 발생돼서 이렇게 정점에 오는 기간이 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간? 타성기간에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예요. 게으른 사람 빨리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그럼 1, 2년 정도 뒤처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시차가 발생하니까 요 자체가 주기가 길다는 얘기예요. 주기가 짧다, 길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일반 경기와의 특징이 시험장에 나와요. 그럼 길다는 것은 정점이 낮아요, 정점이 높아요. 높죠. 그럼 저점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정점과 저점 사이를 뭐라고 그랬죠? 진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진폭이 작을까요? 진폭이 클까요? 크죠.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저자분이 어떤 저자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오타를 냈어요. 자, 보세요. 회복하는데 좀 빨리 걸릴까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걸려요. 얘기해 보세요. 착공해서 왔거든 오래 걸리죠. 그럼 회복에 대한 기간이 빠르다, 느리다? 느려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금 9.13 정책 아시죠? 9.13. 제가 이제 올해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벌어서, 그것도 뭐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벌었어요. 신고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에서 눈을 뜬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강사 생활 하면서 계속 은행 통장에서 이자만 바라봤거든요. 근데 올해 눈을 뜬 거야. 그죠? 막 재건축에 투자하고 막 그래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벌었는데 9.13 정책 때 돈이 좀 있어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자, 9.13 정책을 쓰기 전에는 그냥입니까? 막 가격이 올라가요. 얘기를 해봐요. 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딱 멈춘 게 9.13 정책이 뭘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부과시킵니까? 세금. 양도세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해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가 줄어듭니까? 줄어드니까 매물이 확 줄다는 거죠. 그럼 종합정책을 쓰게 되면요. 갑자기 냉각돼 버려요. 그럼 후퇴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대답해봐요. 맞아요? 그럼 후퇴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을까?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요? 빠르게 나타나요. 그래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봐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다시 한번 따라보세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막 외웁니다. 집에 와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지금 도착합니다.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리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등산 해보셨어요? 등산. 저 절대 등산 안 해요. 한번 속고 나서. 제가 정상 올라가는데, 내려오시면 정상이 어디였더니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오긴 무슨 개뿔 다 와요. 그죠? 그럼 올라가는 거는 2시간을 잡았을 때 올라가는 빨리 걸릴까요? 좀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1시간 더 넘는다는 거죠. 등산 좀 해보세요. 근데 내려가는 건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럼 올라갈 때 꼭대기를 정상이라고 하죠. 그럼 정점까지는 빠를까요? 느려요. 그럼 저점에서 저점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내려가는 것은요, 빠르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되셨어요? 그럼 회복은요,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되냐면 우측으로 그냥입니까? 경사가 졌습니까? 경사가 졌죠. 좀 보고 있어봐. 이거 봐. 자경사야, 우경사? 우경사지. 경사 졌죠. 아니, 가파르잖아. 자경사, 우경사. 우경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똑같아요? 달라요? 그다음에 비대칭.
비대칭이라 맞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이 저자본에 대한 걸 고쳐드리겠는데 그냥입니까? 회복은 느립니까? 후퇴는요? 빨라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 회복이라는 자체는 올라가는 게 확장이었잖아요. 확장하는 시간이 짧게 걸려야 좀 길게 걸려요. 길게 걸리고 수축은 빨리 걸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14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일반 경기처럼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상승과 있고 이제 안정시장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해드리고 밑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자, 평균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앞에다가 가중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지금 찾기는 하셨어요? 평균 앞에 가중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가중. 산술이다, 가중이다. 가중시라는 것은 자, 지금 얘네들 평균을 내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상가예요, 공장이에요, 주거예요. 그럼 주거에도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가중평균이라는 가중을 좀 집어넣으시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대해서 후순환 쪽이라고 돼 있죠. 자, 후순환 쪽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 이렇게 앞설까요? 일반 경기보다 약간 뒤질까요? 뒤지는 게 깨가닥 뒤진다는 거예요? 좀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후순환 쪽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는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말은 저번에 예외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서 전순환 쪽이다, 좀 후순환 쪽이다. 후순환 쪽이죠. 그래요? 그래서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후퇴는 빠르죠. 진폭이 크기 때문에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후순환 쪽 이해 갔어요? 그럼 부동산 경기의 순환은 일반 경기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정도? 2배 정도 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 경기의 순환에 비해서 그 저점이 어떻게 했죠? 깊고 정점이 높아서 진폭이 크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여기 정점이 높다라는 건 알죠? 저점이 낮죠? 근데 깊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왜 시골 가시면 골짜기가 깊잖아요. 깊다는 건 그냥입니까? 낮다는 겁니까? 낮다는 거죠. 그럼 저점이 높고 저점은 낮고 정점이 높다고 하셔야 되죠? 아니, 깊고라는 단어가 있지? 그럼 골짜기가 깊다는 건 어떻다? 낮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점이 낮고 정점이 높다. 진폭이 크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3번을 고칠게요. 자, 아까 봐봐. 확장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것은 짧습니까? 깁니까? 긴 확장이라고 하셔야 돼요. 오타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수축이죠. 그럼 내려가는 건 어떨까? 짧은 수축이라고 해주셨죠. 고치세요. 그러면 우경사 비대칭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느리다.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순환국면의 특징, 오른쪽 3번에다가 배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3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건데, 자, 지금 이제 14페이지를 갖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갈게요. 자,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일반 경기가 나올까요? 부동산 경기가 나올까요? 근데 일반 경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칠판 중에는 일반 재화로서 바로 생산이 되는데 부동산은 바로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회복이 어떻게 돼요? 느려요. 후퇴가 빨라서 일반 경기보다 일반적으로 후순환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주기가 짧다, 길다, 진폭이 크다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4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이 특징은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진폭이 작다, 크다? 크다는 거. 정점이 높죠? 저점이 낮아서 깊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정을 해드렸지만 회복은 빠르다, 느리다. 후퇴는요? 빨라요. 그러면 확장이라는 자체는 긴 확장이라고 하시고 수축은 짧은 수축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특징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게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는 그자입니까? 부동산 경기가 중요합니까? 그죠? 얘기해봐요. 근데 바로바로 생산이 안 되니 일반 경기보다는 그냥입니까? 좀 뒤처집니까? 후순환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좀 느리다?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는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수급 조절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폭이 작다, 크다. 크다라는 게 가장 많이 물어봐요. 이해하셨죠? 우리 부동산도 그 장이에요. 오른쪽 보시면 순환을 해요. 순환하죠? 그러면 상향이 경기가 좋을 수 있고 경기가 나쁠 수도 있죠? 이거. 그래서 이 순환 구면의 특징이 가장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